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익한 방송을 실행하는 희망 방송입니다. 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드림, 석세스 전문 채널입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30권이 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저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만들어 코스닥 가기, 청년 사장학, 돈 버는 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기업의 경영 컨설팅, 그 다음에 CEO를 대상으로 한 조찬 세미나 특강, 그 다음에 기업의 출강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많은 강의들,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이런 강의, 그리고 매스컴 활동도 왕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살려서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라고 하는 이런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스템 경영, 정석 경영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CEO, 임직원들의 많은 동참이 있길 기대합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이 시스템 경영, 정석 경영 특강을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를 통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시스템 경영 특강 26번째 시간. 전략계획 제대로 수립하기라고 하는 이런 과목 가지고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25번째까지는 시스템 경영이 뭔지, 또 시스템 경영 도입에서 성공한 사례, 그 다음에 시스템 경영 솔루션에 담겨 있는 4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기능들, 그 다음에 실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라든지, 업무 표준화 매뉴얼화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 경영이라든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쭉 해왔고, 또 피드백, 성과 관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성과가 기업의 성장 발전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회사의 전사 지표 개발, 또 부서 지표 개발, 개인의 지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시리즈로 강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모아서 전략 계획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짤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략계획 체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 전략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도 경영계획, 그 다음에 부서별, 개인별 실행계획, 그리고 월별, 분기별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연계가 될 때 제대로 된 전략계획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영계획의 이제 기본 체계를 좀 한번 살펴보면, 중장기 계획이든 연도 경영 계획이든 다뤄지는 항목은 같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도 경영 계획은 한 해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중장기 계획은 회사에 따라서 3년 단위로 작성하기도 하고, 또 5년 단위로 작성하기도 하고, 또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도 계획은 1년 1년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 중장기 계획은 가능하면 저는 짧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내지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면 좋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중장기 계획은 한번 만들어지면 3년이 그대로 가고 5년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연도 경영 계획을 만들면서 수정 계획을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수정 중장기 계획, 이런 중장기 계획을 연도 경영 계획에 맞춰서 다시 설정하는 이런 작업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준은 연도 경영 계획이 되는 겁니다. 연도 경영 계획 기준이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3년이면 3개년, 5년이면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간 운영 개념을 좀 먼저 이해하시고, 연도 경영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든 뭔가 기본 항목, 주요한 항목은 뭐냐면 목표. 어떻게 보면 경영 기본 목표, 부문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매출 목표, 그 다음에 경영
뭐 단기 순익 목표라든지 수익 목표, 그 다음에 뭐 R&D 목표, 또 매출 목표, 뭐 이런 것들 큰 틀에서의 어떤 경영 기본 목표, 부문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앞에 통상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할 때도 뭔가 두괄식, 양괄식, 뭐 미괄식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두괄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걸 쭉 풀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미괄식은 앞에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결론을 뒤쪽에서 내는 거고, 양괄식은 서론 부분과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에서 뭔가 결론을 내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양괄식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경영 계획도 뭔가 머리 쪽에 두괄식, 뭐 우리가 1년 동안 또는 3년, 5년 동안 해야 될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이제 전략 목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 계획을 합니다. 종합 계획은 어떤 간에 1년 단위의 연도 경쟁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3년,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을 시작해서 운영했을 때 수치적으로 나온 결과들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뭔가 매출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또 다양한 인사 조직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영업 조직에 대한 또 영업 계획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또는 3년, 5년 동안 운영했을 때 재무적으로는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 수익은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손익계획이고, 자금 계획은 이런 사업 계획을 연도별로 또는 중장기별로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빠지면 이 계획이라고 할 수 없죠. 또 자본 계획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운영했더니 우리 회사의 자본은 얼마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재산은 얼마나 늘어났고 또 줄어들었고 하는 그런 결과가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종합계획입니다. 근데 많은 회사에서 뭐 대기업마저도 이런 결과 종합계획에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뭐 대부분이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이 종합계획이 빠져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도계획이든 중장기계획이든 중요한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했을 때 수치적으로 표현된 그런 결과, 수익, 재산 증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문 계획은 각 부서별로, 부문별로 또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냐, 유통업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노무계획 속에는 뭐 다양한 인원계획, 임금계획, 조직계획, 복리후생계획, 교육훈련계획 이런 것들이 통합된 개념으로 노무계획, 뭐 조직인력계획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셔도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설비계획, 이건 제조업에서 쓰는 그런 부분이겠죠. 생산계획, 그 다음에 원재료 구매, 제품 원가 계획, 뭐 이런 내용들, 생산성 향상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및 설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계획은 뭐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매출 또 고객과 관련된 이런 계획들이 이제 판매 계획에서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무계획은 뭐 손익계획이라든지 자금 조달 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문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계획은 해당 어떤 그 연도에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해에만 독특하게 있는 그런 내용들을 특별계획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해서 뭔가 내년에는 코스닥 등록을 한다든지 앞으로 3년,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등록 계획을 특별 계획으로 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내 내수만 하다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3년 이내에 뭐 5년 이내에 이런 각 국가별로 진출할 국가별로 그런 수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 글로벌화 전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특별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중장기 계획이든 연도 경영 계획이든 연도는 1년 단위고 중장기는 3년, 5년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중장기 단위든 연도 경영 계획이든 이런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연도 계획은 연도 경영 계획대로, 중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대로 제대로 체계가 갖춘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 계획은 연도 경영 계획을 작성하는 순서가 있고 일정 계획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연도 경영 계획,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이런 순서로 가능하면 쓰시면 좋고 이런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경영에 입각한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스트레이티지 맵을 먼저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도 단위의 스트레이티지 맵, 중장기 단위의 스트레이티지 맵. 이건 우리 회사가 연도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전략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전 직원들이 또 부서별 타스크 포스 팀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우리 회사에 이런 전략 지도를 만든 다음에 그 전략 지도에 의해서 연도 계획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맨 먼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연도 전략 계획, 그 다음에 중장기 스트래티지 맵 설계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연도 경영 계획 체계도 어떻게 보면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접근했을 겁니다. 제가 8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이런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연도 경영 계획 수립 사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출장 가고 하면 출장 갔다가 반드시 대형 서점에 들려서 이런 연도 경영 계획, 중장기 경영 계획에 대한 작성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 와서 그런 부분을 번역도 하고 또 교육에 적용해서 쭉 전개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기업 현장에서 이런 전략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은지를 맨 먼저 체계화한 사람이 저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영 실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도 경영 계획 같으면 해당 연도에 실적이 어땠는지가 이게 나와야 되고, 중장기 계획은 과거 우리 중장기 3년 동안의 실적이 어떻는지 이런 경영 실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각종 예측. 예를 들면 연도 경영 계획 같으면 내년에 우리 이런 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측 부분은 나중에 연도 경영 계획에서 어떤 내용 가지고 예측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중장기든 연도든 이런 순서를 하고 이런 컨텐츠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경영 방침입니다. 자, 이런 전략 지도를 만들고 우리 회사의 과거의 경영 실적 분석을 하고 향후 연도들에 대한 각종 예측을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회사는 내년도에 어떤 데 경영 포인트를 두고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경영 방침입니다. 또 중장기 경영 방침은 3년, 5년 단위로 우리는 3년 동안, 5년 동안 이런 어떤 핵심 목표, 핵심 과제 또 이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경영 방침입니다. 이건 CEO가 제시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구체적인 이제 경영 목표들, 큰 틀에서 경영 목표입니다. 매출 목표, 그 다음에 단기 수익, 경상, 이익 목표, R&D 목표, 조직 인력과 관련된 그런 목표들, 이런 목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부문 계획들, 앞에서 얘기했죠. 부문 계획은 생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영업, 마케팅 계획이라든지 재무 계획이라든지 조직 인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문 계획. 그 다음 이제 세부 예산, 이런 연도 또는 중장기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 예산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체 합한 게 이제 7대 항목이 되는데 이 7가지 항목들,
7가지 항목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항목별로 이제 전담 부서가 필요하겠죠. 전담 부서는 지금 예시를 작성자란에 예시를 해 두었는데, 이건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런 항목, 이런 부분을 실제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맨 오른쪽에 표준 일수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중장기 계획이든 연도 경영 계획이든 약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도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도 최소한 11월 초에는 시작을 해줘야 연도가 지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역으로 역산을 해보면 연도 경영 계획의 경우에는 최소한 10월 하순, 11월 초순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중장기 계획은 그것보다 좀 일찍 시작하면 좋을 겁니다. 4, 4분기 초에 시작을 하면 좋을 겁니다. 이런 소요되는 기간을 참고해서 우리 회사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일정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큰 카테고리 말씀을 드렸고, 경영 전략 실행률 또는 성과 제고를 실천하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경영을 할 거냐라고 하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 실행형 경영 전략 계획을 작성할 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전, 스트레티지 맵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과 연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비전 설정이 필요하고 스트레티지 맵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령, 비전을, 우리 회사 비전을 어떻게 만들 거냐, 또 전사 스트레티지 맵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강의를 드렸습니다. 유튜브 방송,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 종합 진단 내지는 스마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핵심 성공 요인이라든지 핵심 추진 과제 발굴이라든지 실행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세 번째는 중장기 연도 경영 계획하고 상호 연계를 시키는 것. 중장기 계획 따로, 연도 경영 계획 따로가 아니고 중장기 계획과 연도 경영 계획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서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서별, 개인별 실행 계획도 연도 경영 계획에 맞춰서 뭔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부서별 개인 계획까지 중장기 계획을 짤 필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전사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 연도 경영 계획 수립하면 연도 경영 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단위로 부서별, 개인별 액션 플랜을 전사 연도 경영과 매치해서 반드시 작성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별, 분기별 이런 실행 계획하고도 연계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 말씀드린 것은 최종적으로는 성과관리 시스템과 이게 반드시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각 지표가 정해지고 지표별 목표가 정해지면 그 지표별 목표를 어떻게 우리 전사적으로는 어떻게 달성할 거냐, 부서별로는 또 어떻게 달성할 거냐, 개인별로는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연계되어야 제대로 시스템이 장착됐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시스템 경영 혁신만이 살 길이다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대기업마저도 전략계획, 실행관리, 피드백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 경영의 핵심은 전략계획과 실행관리와 피드백이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되고 이건 뭔가 온라인 솔루션이 개발되어서 솔루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시스템 경영의 포인트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 책으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론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시스템 경영이 장착이 되고 온라인 솔루션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스템 경영의 전반적인 체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략계획, 실행률, 성과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전략계획 시스템, 실행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피드백, 성과관리 시스템이 제가 만든 이게 체계입니다. 어디 이론, 외국 책을 번역하거나 국내 책을 참고한 게 아니고 저는 80년 초부터 평생 직업을 컨설턴트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만든 벤처캐피털 회사에서 정말 중소기업 CEO들과 기업가
같이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자금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기업에 가서 실사도 하고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많은 그런 접촉을 하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소기업이 너무 체계가 없다. 체계가 없다. 이런 체계 없는 중소기업 가지고는 절대 안정적 기반 다지기가 어렵고 정말 태풍,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쓰러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중소기업은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뭔가 인재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거를 각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인식을 했으니까 내가 먼저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보급하면 기업들은 정말 저비용으로 시스템 경영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내가 평생 사무용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시스템 경영 기본 체계입니다. 이 기본 체계는 뭐 제가 이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이 책 전반에 쭉 강론으로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 강의를 각 과목별로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하고 싶은 CEO들, 기업 참모들은 꼭 우리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에서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을 쭉 시리즈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조 말씀드린 게 바로 전략계획, 실행관리, 피드백 따로가 아니고 중간에 그 화살표가 있습니다. 1번 하면 전략계획이 실행관리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2번 하면 이 실행관리가 성과관리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하면 성과관리가 다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획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했던 그런 결과들이 또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순환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경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온라인 시스템도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스템 경영의 핵심 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계획 실행률, 성과 재고, 실천 방안. 세 번째는 전략계획 실행관리 피드백 시스템이 전략계획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장기 연도 경영 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경영관리 항목별로 KPI 체계가 수립이 되고 KPI별로 그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효율 실행관리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전략계획, 실행관리, 피드백 시스템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계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시스템 경영 중에서 이제 전략계획, 전반적인 전략계획 체계를 중장기와 연도경영계획 또 이 연도경영계획을 부서계획, 개인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어떻게 수립할 거냐 그리고 전략계획, 실행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어떻게 상호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연계할 거냐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략계획은 시스템 경영 관점에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또 다음 강의는 연도경영계획 수립 7가지 핵심 컨텐츠 연도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7가지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